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새벽 2시, 서울 외곽의 구릉지를 휘감아 도는 지방도로 위로 한 대의 버스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비가 갓 그친 아스팔트는 축축한 숨을 내쉬며 김이 피어올랐고 가로등은 고장이 난 것처럼 깜빡이며 버스의 전조등 불빛을 삼켰다. 진우는 거의 텅 빈 버스의 뒷좌석 창가에 앉아 있었다. 회사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막차를 놓친 그는 어쩔 수 없이 앱에서 본 심야 시외 노선, 영갱번, 무정차 운이란 생소한 버스를 타게 된 것이다. 처음엔 신설 노선인가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버스가 출발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진우는 목더미를 타고 흐르는 묘한 서늘함을 느꼈다. 승객은 단 3명. 앞줄에 앉은 노부부로 보이는 2사람,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런데 운전사가 있었다는 기억이 희미했다. 버스에 올라탈 때 그는 고개만 꾸벅 숙이고 자리에 앉았을 뿐 운전석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정말 운전사가 있었던가? 진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버스는 이미 일반 도로가 아닌 안개가 가득 낀 깊은 산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로 가는 길이 있었나? 지도 앱을 켜자 화면이 새하얗게 튀었다. 신호가 없다. GPS가 잡히지 않는다. 마치 이 버스 자체가 세상에서 끊겨 나온 이질적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앞줄에 앉은 노부부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본 채 미동조차 없었다. 등받이조차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 맞을까? 진우는 갑자기 이유 모를 공포가 심장을 움켜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죄송한데요. 그는 2사람을 향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그러나 대답이 없다. 노부부는 동시에 마치 인형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진우의 몸이 얼어붙었다. 2사람의 눈동자는 완전히 검었다. 동공과 홍채, 흰자까지 모두 먹물처럼 새까맣게 그 눈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었다. 조용히 있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진우는 숨을 삼키며 자리에 몸을 움츠렸다. 버스는 계속해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도로조차 보이지 않는다. 마치 길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간판이 스쳐 지나갔다. 종점, 미기회 2, 처음 보는 지명. 하지만 그 단어가 가진 의미는 선명했다. 돌아오지 않는 역. 진우는 좌석을 붙잡고 벌떡 일어났다. 기사님, 내려주세요. 잘못 탔어요. 기사님. 그러나 앞에는 운전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도 없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버스는 스스로 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 버스의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섞인 목소리가 울렸다.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 기계음처럼 떨린다. 승객 번호 4번째 곧 안내드립니다. 진우는 자신이 4번째 승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버스에는 자신과 노부부밖에 없다. 3분이다. 그렇다면 4번째는 누구지? 그때 바로 뒤에서 바람도 없는데 누군가의 축축한 손이 진우의 어깨에 부드럽게 닿았다. 진우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어깨 위로 느껴지는 그 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온기가 없는,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감촉도 아닌 존재만 있는 무게였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좌석 사이의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 하나가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다. 긴 머리, 축 늘어진 어깨, 볼수록 흐릿해지는 윤곽.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진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흰자 없는 눈동자였다. 입술은 말라 찢어진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안? 아. 진우는 비명을 억지로 삼킨 채 의자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몸을 돌렸다. 그러나 손을 놓는 순간 그 소나기가 더 세게 그의 어깨를 눌렀다. 아직 아냐.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카세트를 역재생한 듯 왜곡돼 있었다. 버스의 조명이 순간 깜박이며 형체의 얼굴이 더욱 분명해졌다. 옆으로 찢어진 입, 턱 밑까지 내려온 검게 탄 자국,
그리고 귀까지 가로지르는 깊은 상처, 마치 통사고로 처참히 찌그러진 얼굴 그 자체였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버스에 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몸을 빼내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형체는 힘없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움직이는 것도 버거운 것처럼. 버스는 여전히 굽이진 산속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고 진우는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외쳤다. 도대체 뭐야, 이 버스는? 그러나 대답 대신 앞줄의 노부부가 다시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그들의 얼굴이 조금 전보다 더 노랗고 더 말라 있었다. 마치 방금 몇 분 사이에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대피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마치 먼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소리처럼 깊고 탁했다. 진우는 경악한 채 묻었다. 네, 내 말 이해하시는 거죠? 이 버스. 뭐예요? 왜 운전사가 없어요? 왜? 노인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운전사는 오래전에 죽었지. 네? 이 버스에 타기만 하면 누구나 알게 돼. 여기는 원래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막이 갑자기 깨졌다. 버스의 스피커에서 다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송이 나왔다. 승객, 번호, 네 번째, 도착까지 12분 남았습니다. 스피커는 고장난 듯한 단어를 반복했다. 도착, 도착, 도착. 진우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공포 속에서 전율했다. 네 번째 승객은 나다. 나를 부르고 있는 거다. 그때 버스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쿵, 한 번, 쿵, 두 번, 세 번. 마치 누군가가 버스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듯한 소리. 노부인은 목덜미를 움츠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왔어. 바닥판이 미세하게 휘어지더니 틈 사이로 새까만 손가락이 한 개, 두 개, 네 개 기어 나오듯 올라오기 시작했다. 손가락에는 길게 부러진 손톱이 달려 있었고 손등은 마치 불에 탄 듯 울퉁불퉁했다. 진우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뒷좌석로 도망쳤다. 그러나 버스는 끝없이 흔들리며 속도를 올렸다. 창밖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도로도 가로등도 산의 형태도 전부 흐물흐물한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때 바닥에서 나온 검은 손이 잡아챘다. 진우의 발목을. 차갑고 거칠고 무언가 끈적한 액체가 묻어 있었다. 놓으라고! 진우가 발을 힘껏 찾아 바닥 틈 사이에서 얼굴 하나가 번쩍 쏙졌다. 피로 젖은 머리털, 부러진 치아 사이로 새어나오는 기괴한 숨소리, 반쯤 함몰된 이마. 그리고 그 얼굴은 진우를 보며 끔찍하게 웃었다. 고지야, 손이 더 세게 죄었다. 버스 전체가 흔들리고 스피커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비명 같은 소리가 이어졌다. 지직, 승객 번호 네 번째, 지직 곧. 진우는 광기에 가까운 힘으로 발을 빼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좌석 손잡이를 붙잡는 순간 버스가 갑자기 멈췄다. 급정거도 아닌 마치 정해진 위치에서 정확히 멈춘 것처럼. 앞문이 스스로 치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버스 문 밖에는 안개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어둠. 그러나 그 안개 너머 분명 누군가가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문만 바라보고 있는 실루엣.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승객 번호 네 번째, 하차하십시오. 진우는 문 앞에 선 그림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안개는 너무 짙었고 그 속의 형체는 사람인지 혹은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다. 버스 안의 공기조차 갑자기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앞줄의 노부부는 이미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안 된다. 네 번째가 나가면 우리 차례가 오니까. 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굳었다. 네 번째가 나가면 다음은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 버스는 승객을 순서대로 데려가는 건가? 밖에서 서 있는 그 실루엣이 한 걸음 아주 조용히 다가왔다. 바스락. 발소리인지 안개의 움직임인지 모를 미묘한 소리가 버스 안까지 스며들었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저기요, 누구세요? 여기 정상적인 버스 아니죠? 여기가 어디예요? 왜 저를? 그러나 그 실루엣은 대답이 아니라 문 바로 앞까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찰나의 순간 진우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 존재의 얼굴엔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깊은 구멍 두 개. 검고 축축하며 안쪽에서 마치 무수한 작은 손이 꿈틀대는 듯한 형체가 보였다. 입술은 뜯겨나가고 턱은 불에 탄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얼굴의 형태가 인간의 얼굴을 더 씌운 것처럼 겹쳐진 살결 사이로 또 다른 표정이 비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흔적이 섞여 있는 듯한 모은 얼굴. 존재는 입을 벌려 말했다. 내려와. 목소리는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다층적 울림이었다. 너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진우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러나 그때 버스 바닥에서 또다시 검은 손들이 뻗어나오기 시작했다. 덜컹, 좌석 아래, 발판 아래, 창문 틈 사이. 어디에서든 손이 튀어나와 진우를 향해 꿈틀거렸다. 마치 그를 아래로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온 버스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 순간 노부인이 절규했다. 절대 내리면 안 돼. 그 문은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열리는 게 아니야. 진우는 숨을 고르며 문에서 최대한 멀어지려 했다. 그러나 존재가 문턱에 발을 올리자 버스 전체가 쿵 하고 충격을 받았다. 스피커가 또다시 울렸다. 승객 번호 4번째, 하차, 반드시 하차. 소리가 갈라지고 목소리가 여럿 겹치며 마치 버스 안의 모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진우에게 명령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때 진우의 시야 한쪽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창문 밖. 달리는 것도 아닌데 창문에는 계속 똑같은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다. 안개 낀 소나무 숲, 뒤틀린 길, 낡은 표지판, 똑같은 동작, 똑같은 모습, 똑같은 위치. 마치 비디오를 무한 반복 재생하는 듯 완벽하게 동일했다. 그리고 진우는 깨달았다.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같은 곳을 맴돌고 있어. 노부부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 버스는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를 잡아둘 뿐이지. 진우는 숨을 삼켰다. 왜요? 왜 저를? 왜 이 버스가 존재하는 건데요? 노인은 깊은, 너무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들었을 거다. 여기는 미기어 위괴 이브로 가는 버스. 한번 탄 사람은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 노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덧붙였다. 게다가 이 버스는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 노인은 말을 이었다. 죽은 자를 다시 태우기도 한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스피커가 더욱 강한 소리로 울렸다. 승객 번호 4번째, 하차까지 3분 남았습니다. 안개 속의 존재가 버스 안으로 한 발, 두 발 더 들어왔다. 그러자 버스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고 유리창에 가령 김이 서렸다. 그 존재의 발자국마다 바닥이 검게 변하며 마치 썩어가는 듯한 악취가 퍼졌다. 진우는 미친 듯이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버스의 뒤쪽 비어있던 마지막 좌석에 어떤 새로운 실루엣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 실루엣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입이 벌어졌다. 나는 너보다 먼저 내려야 했던 사람, 목덜미까지 찢어진 그 얼굴. 한쪽 눈은 송곳처럼 파인 채 흘러내리는다. 내가 네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진우는 숨이 멎을 뻔했다. 앞에는 안개의 괴물, 뒤에는 이름 모를 죽은 승객. 바닥 아래에서는 끝없이 검은 손이 올라온다. 버스는 이제 탈출구가 없는 움직이는 무덤이 되어 있었다. 진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앞문에서는 눈 없는 존재가 천천히 다가오고 뒤쪽 좌석에선 찢어진 얼굴의 또 다른 승객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버스 아래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검은 손, 마치 버스 자체가 진우를 잡아 삼키려는 듯 꿈틀거렸다. 진우의 시야가 흔들리고 귓가에서는 심장의 고동만이 거칠게 울렸다. 그때 앞줄에서 웅크리고 있던 노부부가 동시에 외쳤다. 뒤로 가지 마! 절대 뒤쪽으로 가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찢어진 얼굴의 승객이 진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내가 내 자리를 대신해줘야 나가게 되니까. 목소리는 갈라지고 공기 자체가 흔들렸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옆으로 몸을 던졌다. 손끝 하나가 그의 옷깃을 스쳤고 그 자리가 즉시 까맣게 타들어갔다. 이대로 가면 정말 죽는다. 공포가 전신을 마비시키려는 순간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떨리는 손에 하얀 비단천을 쥐고 있었다. 천에는 오래된 한글과 한자로 적힌 부적 문양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이걸 써라! 이 버스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노인은 부적을 진우에게 내던졌다. 그러나 종이는 바닥에서 튕겨 올라오지 않았다. 마치 바닥이 스스로 종이를 삼켜버리려는 듯 부적이 스르륵 하고 천 바닥에 달라붙었다. 진우가 황급히 허리를 굽혀 종이를 잡았다. 순간 버스 아래에서 올라오던 검은 손들이 마치 불에 데인 듯 철헉 하고 움츠러들었다. 눈 없는 존재도 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낮고 울리는 소리를 냈다. 무당의 냄새. 그제야 진우는 깨달았다. 이 버스, 이 존재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부적은 내가 들고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만 그걸 쓸 수 있어. 진우는 부적을 움켜쥐며 버스의 중앙 통로를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앞뒤에서 접근해 오던 존재들이 동시에 느려졌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다. 찢어진 얼굴의 승객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내 살을 조금만 내놔.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진우는 부적을 들어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순간 찢어진 얼굴의 승객은 마치 전기가 흐른 듯 괴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아! 아! 얼굴이 녹아내리듯 일렁거리며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그의 형체는 사라진 자리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치 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존재가 한 사람인 척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우는 갈수록 입안이 바짝 말라갔다. 그때 버스가 갑자기 흔들렸다. 팡! 앞 문 뒤에 안개가 폭발하듯 흩어졌고 눈 없는 존재가 버스 안으로 완전히 뛰어들어왔다. 바닥이 무너질 듯 검게 변하며 악취가 진동했다. 하차! 지금! 스피커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다. 여러 목소리가 겹쳐 한꺼번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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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는 흔들리고 창문은 스스로 갈라지며 금이 갔다. 진우는 부적을 진 손으로 앞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가까이 오지 마! 그러나 존재는 멈추지 않았다. 부적을 피해 옆으로 비틀며 옆좌석 사이로 미끄러지듯 기어왔다. 그 움직임은 인간의 관절과 전혀 맞지 않았다. 어깨가 뒤집히고 팔이 역방향으로 꺾이면서 마치 뱀이 사람 모양을 흉내내는 듯했다. 너는 여기 속한다. 진우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었다. 뒤에는 검은 손들, 앞에는 눈 없는 존재. 창문은 비틀린 풍경만 반복되고 문은 도망칠 수 없는 어둠만 열려있다. 그 순간 노부부가 동시에 외쳤다. 저 안개 속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야. 진우가 절박하게 물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 버스는 뭐냐고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마지막 장소를 모아 만든 길이야. 진우는 이해하지 못했다. 마지막 장소? 노부인은 눈을 감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죽기 직전 본 길, 그 절망, 공포, 부정을 먹고 서로 이어져 만들어진 귀도, 죽음의 골목길. 노인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버스는 그들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야. 미기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진우는 숨을 삼켰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설명했다. 내가 본 저 실루엣들은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야. 죽음을 부정한 혼들이 계속 이 길을 떠돌다가 새로운 승객을 잡아가는 거지. 그럼 나도?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이미 선택받았어. 이 버스에 탄 순간부터. 눈 없는 존재가 진우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내려. 그리고 그 존재의 발밑으로 어둠이 갈라지며 무언가 거대한 것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안개가 가루처럼 부서지고 바닥 아래에서 수십 개의 얼굴들이 차오르듯 떠올랐다. 그 얼굴들은 울부짖고 중얼거리고 절규하며 진우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진우야, 여기야, 같이 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이 버스는 단순히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의 공포를 반복해서 먹는 굶주린 길 자체다. 그리고 자신은 다음 먹잇감이다. 눈 없는 존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진우의 얼굴을 향해 뻗어왔다. 손끝에서 새카만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가 닿는 순간 공기 자체가 부식되는 듯 일그러졌다. 뒤에서는 수십 개의 얼굴이 바닥 아래에서 기어오르며 중얼거렸다. 여기야, 진우야. 마치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익숙한 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억양. 아니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진우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울림이었다. 노부부가 절규했다. 그 부적을 쥐고 있으면 버틸 수 있어. 놓치지 마.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부인의 몸이 흔들리더니 아래에서 튀어나온 검은 손들에게 발목을 붙잡혔다. 아, 안 돼! 놔! 노인이 그녀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블랙, 순식간에 허리까지 잡아당겨졌고 노부인이 마지막으로 진우를 향해 절규하듯 손을 뻗었다. 살아서! 나가! 그러나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몸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노인은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자리만 바라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다.
그의 어깨가 무너지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이제 내 차례군. 그때 진우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살아야 한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 진우는 부적을 높이 들고 눈 없는 존재를 향해 뛰어들었다. 존재는 순간 움찔했다. 그가 부적을 향한 듯 미세하게 몸을 뒤틀었다. 진우는 소리쳤다. 비켜! 부적을 존재의 얼굴에 그대로 들이밀었다. 휘익! 안개가 폭발하듯 찢어지고 존재가 괴성을 질렀다. 끄악! 창문 유리가 동시에 산산이 깨졌다. 버스 내부의 모든 불빛이 깜빡이며 공기가 뒤집히는 듯 떨렸다. 존재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바닥에 수십 얼굴들도 동시에 움츠러들었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앞문으로 뛰었다. 그러나 문 바깥은 길이 아니었다. 끝없는 안개만이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회전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그림자가 뒤엉켜 마치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는 듯 일렁거리고 있었다. 스피커가 마지막 통보를 시작했다. 승객 번호 4번째 하차를 확인합니다. 진우는 절규했다. 내려갈 수 없어. 여긴 길이 아니야. 그러나 버스는 신호가 입력된 기계처럼 문을 더 크게 열어 젖혔다. 픽! 바닥의 손들이 한꺼번에 진우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악! 진우는 부적을 바닥에 내질렀다. 부적이 닿는 순간 그 손들이 일제히 풀렸다. 그러나 문제는 부적은 이제 바닥에 붙어버렸고 진우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였다. 노인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일어나며 진우에게 외쳤다. 창문! 너만이라도 나가! 창문? 지금 아니면 절대 못 나가. 창문 너머의 같은 풍경 틈을 찾아. 반복되는 그 장면 딱 한순간만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 그게 살아있는 세계로 이어지는 틈이야. 진우는 돌아보며 창문 바깥을 죽기 살기로 바라봤다. 반복되는 풍경, 안개 낀 소나무들, 뒤틀린 길, 같은 표지판. 그리고 단 0.5초, 하나가 달랐다. 소나무 가지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살아있는 세계의 바람. 진우는 그 순간 창문을 부수고 몸을 밖으로 던졌다. 콰직! 쇄골이 부러질 듯 충격이 몰려왔지만 그는 전력을 다해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버스의 마지막 외침. 승객 번호 4번째. 하차 실패? 승객을 유실했습니다. 세계가 흔들리고 진우는 공중에서 굴러떨어졌다. 팡! 눈을 떠보니 주변은 조용한 산길. 차갑지만 현실의 공기. 달빛 아래 똑바로 박힌 표지판. 그리고 평범한 11시 41분을 가리키는 휴대폰 화면.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다? 그러나 그때 뒤에서 기분 나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부릉, 부르르릉. 진우는 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한 버스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평범한 시내버스처럼 보였다. 그러나 전광판에 적힌 행선지는 미기역. 그리고 버스 창문 안쪽에서 눈 없는 존재가 다시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 모양만으로 조용히 말했다. 다음 정류장? 너.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산길을 뛰어내려갔다. 버스는 마치 웃기라도 하듯 멈추지 않고 그를 따라 천천히 굴러 내려왔다. 한밤중에 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깊고 고요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멀어지지 않는 엔진음이 끝없이 울려 퍼졌다. 부릉, 부릉, 부릉. 마치 그 다음 승객을 평생 추적하는 버스처럼.